자, 어제 저희가 간결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저희 방송이 항상 앞서가잖아요. 많이 네. 하루나 이틀 네. 앞서가죠. 또 제2의 논두렁 관련한 기사가 이제 와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청와대 입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놨는데 좋은 의도로 꺼낸 것 같지 않아요? 먼저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의료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또 기레기들이 특활비를 공개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며 옷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로 부담한 거를 특활비 공개하라고 난리를 치고 이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기사로 쓰면 안 돼. 예. 근데 특활비 하면은 저쪽에서 더 찔릴 일인데.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괜히,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1년에 147억 원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네. 국회의원들도 지네들 기름값 5천만 원씩 기름 넣어도 나경원 씨요. 내력 예. 공개 안 하잖아요. 기름값을 5천만 원씩이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몇 바퀴 돈 건가요? 근데 그거를 한 달 안에 다 돌아요. 5천만 원이 한 달 쓴 비용입니다. 아니 그 얼마 전 대선 유세 기간에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하루에 몇 건씩의 어떤 유세 현장을 뛰는데 그거만큼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거의 이제 탱크를 타고 돌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차 기름이 아니고 탱크 이용을 탱크를 타고 돌았다고 봐야 가능한 수준의 연료비를. 예, 한 달에 5천만 원의 기름값을 쓴 국진당의 나경원 전 의원. 네. 예. 1년이 아니군요. 임기 기간 동안에 거의 횟집하고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1,000만 원, 1,5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카드를 긁었던 사람도 원희룡 네. 예, 전 제주도지사. 그래서 그 원희룡 전 지사 맛집 탐방 코스가 생겼다면서요. 원희룡이 짚어준 별 3개짜리. 그래서 1,500짜리가 제일 크고요. 800짜리가 제일 밀리고. 원희룡은 해산물 파였다라고 하는. 옛날에 그 생각도 네. 나네요. 저 군대에 있을 때인가? 그때 MB 때였나 그런데 그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그때 뭐였죠? 불온서적 시리즈 해가지고 그 불온서적은 군대에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제가 부산 평화방송 있을 때구나. 그때 불온서적 해가지고 맞아. 서점에 불온서적 시리즈를 이제 게시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맞아. 그게 그게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이야. 네, 2000년대에 있어요. 맞아.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경의 엑스파일 그 열린공감 TV 책도 아마 조만간 불온서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조국 장관 저서와 유시민 장관 저서도 전부 불온서적이 되지 그렇게 않을까 되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표범 관련된 브로치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까르티에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성 작가가 그 당시에 진짜 한 20년 전에 표범 브로치 1억 할 때 샀으면 그게 지금 한 5억 정도 갔을 일이지만 네, 지금은 이 정도 가격에 브로치가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누구한테 팔리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2억짜리가 되려면 이벤트로 만들지 이 일반적인 상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까르띠에 좀 하면 어때? 맞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면 또 어떤데? 아니 잠깐만요. 재벌들이 하는 거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사면 안 돼? 아니 내 남편 변호사 생활 몇 년 했고 심지어 대통령이야. 나 그거 좀 하면 안 돼? 사비로 샀대잖아. 특활비 쓴 적 없대잖아. 국가 세금을 털어서 산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발꼬락에 다이아 반지 껴가지고 들어오다 걸린 것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산 건데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놀릴 거 되게 많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그대로 김건희한테 갈 거야. 김건희 뭐 입고 있는지 뭐 차고 있는지 당선 시작하고서부터 계속 캡처할 겁니다. 장모가 일단 장바구니로 장난쳐, 에르메스를 진짜? 들고 다니는 수준이에요. 그쪽 집구석은 뭐 말로는 10년 된 자켓을 꺼냈다? 진짜 한번 까봐. 최악이다, 진짜. 지금까지 김건희가 입고 다녔던 거 공식 석상에서 나타났던 거 한번 까볼까요? 네.
정말. 저 이거 10년 된 자켓이에요. 아, 그래요? 네. 10년 동안 몸뚱아리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쪘다가 빠졌어요. 관리 잘했네.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차원인데 사실 이 브로치가 논란이 되면 안 되는 게 이게 외교적인 결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브로치를 착용했던 이유가 탁현민 비서관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렇죠. 네,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SNS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들과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때 이 해당 브로치를 착용했습니다. 즉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던 거죠.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인데요. 이 사실을 당시 김정숙 여사에게 보고했고 김정숙 여사는 이전부터 갖고 있던 이 브로치를 착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난 기사가 되고 국힘에서 난리를 치고 이런 거 자체가 언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진짜.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기사거리가 되는 게 안 돼요. 되면 안 되는 거야. 저기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이따위 기사 쓴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김치찌개 기사 쓰면서 이거 기사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옛날에 우리 쪽 인사가 명품 옷 받아 입었다 그래서 옷노비 사건을 해갖고 그걸 청와대까지 끌고 갔던 적도 있고요. 그 박근혜 관련해서 박근혜 옷 얘기 나오게 되니까 전부 다 최순실이가 동네 양장점에서 지어갖고 맞춰준 옷이네 어쩌네 그따위 소리 나오기도 했고요. 박근혜 들고 다니는 가방을 누가 돈을 얼마를 주고 스폰을 했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 관해서 분명히 잘못된 팩트예요. 2억 아니었고 2만 원짜리였고. 자, 이런 거가 사치의 차원이 아니고 또는 특활비로 산 게 아니라고 했으면 자, 이런 얘기를 꺼냈던 데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짜 뉴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해야지. 이거는 해야 언론을 돼. 때려잡는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저 걸핏하면 고소고발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날려줘야 돼. 우리는 사람 대접해준다고, 그래도 언론인이 표현의 자유 인정해준다고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결과가 뭡니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정말 진보 쪽 민주 정권들은 정말 예의 갖춰서 배려해주고 기본 원칙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언론의 대가가 이렇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개차반적인 저널리즘도 없는 기사들을 쏟아내는 말 그대로 이런 공해 같은 기사들을 써내는 거 이런 걸로 응답한다면 저는 굳이 지금까지 해줬던 그런 배려들을 계속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브로치 사건은 그 미담으로 사실은 그렇죠. 소개가 돼야 돼요. 일단 기사거리도 안 되는 거야. 일단 유학생들의 문화적 정서를 생각해갖고 그 브로치를 차고 나간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저 큰 브로치 옷에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울릴까요? 김정숙 여사나 되니까 그게 받아들여진 거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문화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문화나나 변하나가 저 나이에 저만한 사이즈의 브로치를 번쩍번쩍하고 붙이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봐. 대놓고 브로치밖에 안 보여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예뻐 보이겠지. 네, 브로치가 많이 예뻐 보였겠지.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예의를 한 거고 상대방도 그걸 이해를 했다잖아. 그쵸.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우리 인도의 벵갈 호랑이가 대표적인 말하자면 인도를 대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신경 쓰고 배려를 받았구나라고 한 거고 꺼리낌 없이 유학생들하고 사진을 찍 무슨 국가 정상들 단위의 만남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인도 유학생들 만나요. 특히나 여학생들 만나러 간 거예요. 이거 다 아무 필요 없고 하면 어떤데? 니들 안 하냐? 그래. 그리고 아까 사비로 샀는데 뭐 어쩔래? 댓글에도 그런 거 있었어. 아니 왜 언제까지 진보들은 맨날 싼 거 해야 되고 비싼 거 막 하면 욕 먹고 눈치 봐야 되냐고. 가난해야 되고. 아니 우리 지금 송작가 TV 애청자분들만 해도 사실 우리 송 작가님 주식 방송하시면 세력으로 비칠 정도로 휠쭉이 쳐갈 정도로 사실 부유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 돈 있는데 내가 진보를 표방한다는 이유만으로 나 많이 검소해야 돼? 내 벌이에 비해서.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정이라고 해서 니들이 이렇게 들고 흔들라면 똑같은 잣대 위에서 윤석열 특활비도 한번 털어보자는 거야. 특활비 하면 또 윤석열이지. 윤석열하고 그 가족 부부들은 어디 범죄 비슷한 거에 안 엮인 데가 없어. 특활비 얘기하면 특활비도 나와. 봐봐. 147억 특활비 검증이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오마이팩트에서는 대체로 거짓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가 윤당선인에 묻습니다. 검찰 특활비 100억 공개하시죠? 라고 하면서 그 기사 한번 요약해 주세요. 네, 현재 뉴스타파와 세계 시민단체입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또 좋은 예산센터가 협업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교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147억 원 내역 공개 관련 소송이 지난 2019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6개월이나 지난 뒤에 지난 1월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결론은 검찰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항소심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결국 윤석열이 총장 있을 때 공개하라고 하니까 잘 공개 안 하고 재판 갔잖아. 심지어 지금도 검찰은 정보가 부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 140억 원에 영수증이 없다는 거죠. 세금을 말이 돼요? 147억을 썼는데. 네. 와, 진짜. 우리가 낸 세금 147억 원을 썼는데, 그건 뭐, 배째 영수증 없어, 자료 없어. 이게 술만 먹어갖고 이 정도 썼다 거의 그러면 하루에 4천만 원 썼다는 이 얘기가 강남 있더라고요. 유흥가가 네. 완전히 이게 새롭게 바뀌었을 거고. 강남 유흥가를 검찰이 먹여 살렸네요. 그렇지. 소문이 쫙 났을 거거든. 요 정도 어떤 그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요. 주류 도매업자부터 그쪽에 주류 도매업자까지. 새끼 마담들까지 전부 다 그냥 한꺼번에 쫙 돕니다, 소문이. 근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소문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술 먹은 것도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딘가에 고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어디지? 쌓여 있거나 응. 어떠한 형태로 변질돼 갖고 세탁됐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오. 지금 본인 현금 2억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거든. 근데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2억 벌써 다 털어먹었을 씀씀이던데? 그렇지. 그걸 그쵸? 지 돈 내고 술 네. 먹었으면 그렇죠. 그거 한 달 못 갈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기 지돈. 때문에 더더욱 연민재단을 털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시기 때 윤석열이 막 쓰고 돌아다닐 때, 특활비 쓰고 돌아다닐 때 연민재단의 기부금이나 수익금 내역하고 연계를 시켜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그냥 아까 그 송 작가님 그러셨잖아요. 그래 너 너네 김정숙 여사님이 물건 들어줬지 김건희 똑같이 돌려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댓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언론이 김건희는 안 다룰 건데 뭔 걱정이래요라고. 우리가 다룰게요. 우리가 다루면 되죠. 근데 계속 우리가 다룰 다뤄야 겁니다. 되는데 우리가 13만이 안 돼요. 아니 뭐 13만이 다뤄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건사모 강북 지부장을 하면서 지금 거리에서 우리 여사님 모시면서 여사님 저 너무 그렇게 악마화해서 보지 마세요. 사실 알고 보면 저 솔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보필을 하면서 그 세심한 정보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 탐사보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탐사보도 우리가 하려면 김건희 성형수술마다 금액이 얼마나 했는지, 얼굴 갈아엎을 때마다 얼마를 썼는지, 어떤 성형외과에 갔는지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성형외과에서는 지금 간판 붙이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했어, 우리가. 우리가 했어. 여러분도 오세요. 저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연구인을 낳았습니다. 그렇지. 저희가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걔네들 사진 걸고 만들어드립니다. 싶을 거라고. 여러분도 똑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조사하면 어디서 했는지 다 나옵니다. 언제 실수를 받았는지도. 근데 송 작가님은 정말 그 건희사랑 팬카페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외모신 것 같아요. 제명인의 마을에 송 작가 TV를 소개를 해놨는데 저희가 외모 때문에 자꾸 보수 쪽으로 인식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뭐 제가 또 뭐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검증된 것처럼 네. 말투도 또 윤석열 씨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쪽에 대한 또 전문가로서 전문가들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해서 그런 좋은 쪽에- 방향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는 뭐예요? 네? 그런 쪽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보좌관들하고 말씀을 나눠보시면 거기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특활비 건은 찔러보다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나는-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뭐냐면, 윤석열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지금 그 지지율이 지고 있잖아요. 뒤지고 있죠. 뒤지고 있죠. 그, 뒤지고 있죠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네. 이게 뭐였죠? 아까 지지율이 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한국경제 기사인데 오늘 변변해서 했던 건데, 윤석열 지지율 2주째 하락 46%, 문 대통령의 뒤져, 이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이 뒤졌다는 게, 야, 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야.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제가. 야, 저걸 저렇게 딱 붙여놓네. 대통령의 뒤져. 네. 야. 아무튼 계속해서 이 뒤지는 수치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점점 편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이 뒤지고 있다는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하나 꺼내보려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무슨 브로치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예요. 아니,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속나? 심지어 청와대에서 생활비도 정산했대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너무 잘 알아서 저쪽 애들이 시비 걸 때 딸내미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온 딸하고 같이 청와대에 있었다고. 베트남에서 온 딸내미. 베트남에서 온 딸 같이 있었다고. 사위랑 같이 며칠 같이 있었다고. 그 돈 국세에 혈세를 썼다고. 아니 그러면 걔네들이 호텔에 묵었으면 아니 그 호화 영접했다고 지랄했을 거 아니야. 부모가 있는데 호텔에 묵었다며 이 돈은 어디서 났냐며. 아니 그리고 김정숙 여사 만약에 똑같은 옷만 입었어 봐. 어디 이거 외교 결례다. 왜 이런 옷만 입냐. 옛날에 이런 낡은 옷만 입고 있냐.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했겠지. 더라고. 옷 입을 때마다 브랜드를 조사하려고 아마 눈에 불을 썼을 거야. 혹시나 누가 옷노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협찬받지 않았을까. 옛날 똑같은 수법이에요. 이거 논두렁이야 그냥. 논두렁밖에 없어 이거는. 얘들은 너무 우리가 왜 성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일하잖아. 수십 년 전 방식을 그대로 쓰잖아. 그게 그렇게 똘똘 뭉쳐서 그 방법을 써도 굳이 최첨단으로 하지 않아도 자가 발전을 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9년 전에도 무슨 뭐 천만 원짜리 쇼파, 뭐 500만 원짜리 사무용 의자, 뭐 안경이 뭐 얼마다 뭐 250만 이런 거 원짜리 했었어. 안경테. 문재인 네. 대통령, 문재인 후보 집에 있는 의자가 80만 원짜리라고. 나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제가 의자 디자인하는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저 너무 억울해요. 의자 진짜 인체공학적으로 제대로 잘 만들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비싼 게 맞는데 자기 너무 억울하대요. 지금 백화점 가보면 요즘 나오는 그 발걸이나 안락의자 이런 것들 250, 500만 원씩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그것도 진품도 아니었어. 그리고 집에 있는 가구들을 전부 중고로 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중고로 사갖고 바꾼 거거든. 인테리어 돼 있던 물건은.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선거전에서 써먹던 놈이란 말이야. 그거 또 나온다니까? 이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왜 저 뭐죠? 이거 아니 그거 말고도 지금 이것도 논두렁식의 투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이거는 거의 뭐 평생 써먹는 거잖아. 근데 그거 되잖아. 북한에 뭐 나라를 바친다 이런 거 맨날 선거 있을 때마다 하는 다 속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네. 하나예요. 언론부터 때려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모든 근원 원흉이 언론하고 검찰이야. 그래서 좀 더 우리 쪽 언론들의 활로를 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만큼 또 팩트에 근간한 어떤 저쪽
저쪽 사람들한테 니들 이렇게 당해봐라가 아니라 니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무료 승차권 없어지고 임플란트 안 해주고 종부세 깎고 재산세 올리고 저기 개인 소득 부분 올리고 기업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야. 어저께 난 깜짝 놀랐어요. 반도체 관련해 갖고 세액공제 20%를 이제 세액공제 20%를 추가로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액공제 20%가 얼마 규모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연간 반도체 매출액이 120조 원에서 150조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30%를 세금으로, 그 중에 뭐 30% 이상을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낸다고 보면 거의 이 4조 5천억 원 이상을 공제로 추가로 깎아준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정도 깎아주게 되면 개인 부채나 개인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백마진이 없어요. 근데 기업 부채를 이렇게 깎아주잖아? 기업에 관련된 세금을 깎아주잖아? 어떠한 형태로든지 백마진이 갑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윤석열 인수위 안에서 경제 부분에 대한 조언을 어디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김앤장이 하고 있어요. 아 김현장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김앤장이 경제 파트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뭔 얘기겠냐고. 대기업들한테 니들 원하는 정책 가져와봐. 견적서 넣어가지고. 난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니네들 규제 완화, 지원금, 공제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대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있어서 얼만큼을 백마진으로 줄 건지 그 견적서를 갖고 와라고 김앤장하고 나는 얘네들이 벌써부터 꿍짝을 맞추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게 아니면 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법무법인인 그리고 그 경제 부분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전문가 집단도 아닌 개인 변호사 회사가 김앤장은 법인도 아니에요. 개인 회사입니다. 김앤장에서 경제자문을 하겠냐고. 만들어질 정책이 어떻게 갈지가 너무 빤히 보이잖아. 공정위 업무 보고를 봤는데 이 업무 보고를 현직 김현장 변호사에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제 왜 굴욕스러운 거지. 완전 굴욕인데. 공정위가 대기업 잡는 저승사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대기업에 돈 받고 변호사지라는 김현장 변호사가. 그것도 대표 변호사도 아닌 이 일개 변호사한테 가갖고 공정위 정책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나라 일이야. 꼴이 어떻게 될라 그래. 네.